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죠. 한국은행이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를 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보고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본 것 같아요. 투전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 이제 조금 뭐 돈벌이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앙은행들이 이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면 이건 자동뽕으로 없어질 거예요. 아니면은 규제를 내서 없애버릴 거예요. 중국처럼.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죠. 오늘은 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은행이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를 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보고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10월 27일 날인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뭐 디지털 시대 화폐 혁신과 신뢰 좋아해가지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이슈 대응 방안.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는 상당히 어떤 거래 비용을 줄인다든지 또 효율성이 있지만 장점이 있지만 한계라든지 위험이 있다. 한 7가지 정도의 한계나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지금 유튜브라든지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엉터리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엉터리 이야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엉터리 이야기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KBS 뭐 시사 프로그램인가 해서 얼핏 봤는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권이 무슨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미는 이유가 지금 미국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정부 채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미국 국채를 살 사람이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발행을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회사 그 기업한테 미 국채를 사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든다라는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예요. 왜 웃기는 소리입니까? 일단은 미 국채는 짧게는 뭐 한 달짜리에서부터 길게는 30년, 50년까지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조차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업한테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팔고 난 달러로 뭘 사라 그랬습니까? 단기 국채라든지 MMF라든지 은행 보통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만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것만 사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는 미국 발행하는 국채는 뭡니까? 장기 국채가 압도적이에요. 뭐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뭐 8년, 9년, 10년, 20년, 30년, 50년 뭐 이렇게 압도적이에요. 장기 국채가. 아니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그 기업이 막 20년, 30년, 50년짜리 미국 국채를 사재 낀다라는 겁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난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스테이블 코인 전문가다 못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그냥 막 쏟아지고 있는데 다 보면은 황당무계한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 소리다라고 이제 앞선 동영상에서도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한국은행이 또 이제 그 유튜브 했던 그 동영상을 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경고하는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본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제 그런 것들 가상화폐, 사실 이게 화폐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냥 가상 상품 아니면 뭐 디지털 상품 이라고 해야 되죠. 그냥 가상화폐라는 말이 좀 잘못됐죠. 착시를 불러일으키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어떻게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대응을 해오고 있어요. 흐름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 이게 화폐냐 아니냐 해가지고 가상화폐라니까 화폐인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또 그걸 찍어낸 민간 기업들도 화폐라고 막 떠들어 제낀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를 해먹으려고 화폐라고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정부라든지 FRB라든지 아니면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에 이제 이런 미국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에서 이제 선물거래소죠. 선물거래소는 뭡니까? 투기 시장이잖아요. 대표적인 투기 시장이잖아요. 대표적인 투기 시장 위원회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화폐가 그냥 투자 상품이야. 그냥 커머더티야. 상품이야. 그냥 디지털 상품이야. 가상 상품이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니까 공식적. 그다음에 미국 국세청도 그건 머니가 아니야. 커런시가 아니야. 그냥 프로퍼티 재산이야.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거가 똑같은 재산이야. 그러니까 재산이니까 부동산 같은 재산이니까 사고 팔면 양도세 때릴 거야. 양도세 내야 돼. 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품 선물 거래나 미 국세청은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이익 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양도세 때리고 있겠죠, 지금 이미.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2018년에 그 BIS 국제 결제은행이죠. 그다음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는 위험 투자자냐, 리스키 에셋이야, 리스키 디지털 에셋이야. 그러니까 머니가 아니야, 커런시가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팔아먹는 사람들이 화폐 이게 돈이야라고 떠들어댔으면 이런 그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그 화폐 아니야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페이스북도 그 이렇게 리브라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메타잖아요. 페이스북도 리브라를 발행을 했는데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죠. 미국 연방정부나 FRB나 뭐 유럽이나 뭐 각 중앙은행이나 각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통화주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못 참고 리브라 발행을 포기하고 나중에 DM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DM을 발행하겠다. 달러 리브라도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달러하고 뭐 유로화라든지 각국 주요국의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한 리브라당 그 통화 바스켓 한 단위라고 매칭시켜서 하겠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세계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야심찬 그걸 한 거죠. 그러다가 막 무차별 폭격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했죠. 중국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중국도 이제 그 2020년 9월에 뭐 비트코인 발행 금지, 거래 금지, 불법화 시켜버렸어요. 아예. 그다음에 대신에 인민은행이 디지털 그 화폐를 발행할 ECNI라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시범 운영하고 지금은 확산해서 계속 거래를 확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무역 결제 수단까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되죠. 뭐 중국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제 민간 경제를 통제하려고 해서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권력 구조를 가진 나라이긴 하지만 이 디지털 화폐 관한은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을 따라갈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조차도 2025년에 지니어스법을 제정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이게 지금 그 유튜브나 뭐 KBS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저런 데서 미디어 같은 데서 언론 매체 등에서 떠드는 걸 보면은 마치 이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대체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한다. 아니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도 지금 달러가 지금 패권 통화인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 한들 지금 달러를 대체를 한들 종이 지폐에 있는 그 달러를 대체한다 한들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왜 이걸 제정하려고 했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던 테라나 루나가 이렇게 폭삭 파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 큰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이 지니어스법이에요. 그 지니어스법이 무슨 스테이블 코인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을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강화를 했느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팔아서 들어온 달러 돈은 반드시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단기 국채, 그 다음에 MMF, 아니면은 은행의 이렇게 초단기 보통예금 같은 것들 그런 것에다만 투자를 해. 그래서 언제든지 환금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돈 찾아서 바꿔줄 수 있도록 해. 그거예요, 지니어스법이. 이게 무슨 스테이블 코인 촉진법입니까? 규제 강화법이죠. 그렇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붕 뜬 게 올해 들어서 붕 뜬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그 둘째 아들인가가 뭔가가 지금 이거 비트코인과 뭐 그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서 막 띄우는 거죠. 자기 아들 뭐 하고 뭐 해서 띄우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물러나고 다음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는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막 커져가지고 종이 달러 나 이렇게 중앙은행, FRB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를 막 이제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국 FRB 없애버리고 은행이고 뭐 이렇게 뭐 카드 사고 뭐 기타 등등 모든 금융기관들 다 없애버리는 식으로 갈까요? 택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데 황당무계한 소리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FRB가 그 디지털 그 코인을 발행을 할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을 할 거예요. 각 나라별로 FRB가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멸될 거예요. 자연 소멸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연구소 입장에서는 세계 각 나라가 앞으로 계속 그 디지털 코인이 이제 그 디지털 커런시가 점점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중국 방식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통화주권을 침해를 해요. 이거 뭐 이렇게 앞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에서 써요? 그러면은 한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가 다른데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물가가 안정돼 있다라고 쳐요. 그럼 한국은 물가가 폭등하니까 물가 폭등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해버리면 한국은행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해요? 물가가 폭등했는데 물가를 못 잡잖아요. 미국한테 야 우리 한국 물가가 폭등하니 물가 잡으려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좀 이렇게 줄여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이 들어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전문가라시고 막 말도 안 되는 그 소리가 난무를 하고 막 이렇게 KBS라든지 이런 방송이나 언론 미디어 뭐 신문 등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남발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신용 창출기는 대신할 수 없다. 이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저한테 이제 대출을 제가 뭐 아파트 한 채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은행은 나를 뭘 보고 대출을 해줍니까? 내 신용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은행이 대출 해줄 만한 신용이 있는가 없는가, 내 소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걸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못 갚으면은 은행이 그 손실을 뒤집어 쓰잖아요. 대손 처리를 하잖아요. 만약에 은행이 기업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기업이 못 갚았어요. 그러면 대손 상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이 손실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은행이 그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줘갖고 대출이 다 부실화돼서 손실이 폭발해버리면은 은행도 파산할 거 아니에요. 은행이 파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와서 은행을 이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나를 뭘 보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줄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나의 신용까지도 평가를 하나요? 어떻게 평가를 해요? 웃기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 기업의 신용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업한테 스테이블 코인 대출을 어떻게 해줍니까? 말도 안 돼요. 지금 절대로 은행이나 뭐 신용카드도 뭐든 금융기관이나 금융 시스템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자체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도 대신할 수가 없죠. 물가가 폭등을 한다 그러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풀었던 돈을 막 회수를 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관이 발행을 했다고 했는데 민간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라도 더 찍어내야 달러가 들어와서 내가 그걸 돈놀이 해가지고 이자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민간 기업은 무조건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찍어내려는 동기가 본질적으로 존재해요.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수익이 늘어나니까 인플레가 폭등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냈는데 인플레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민간 기업이 인플레 폭등에서 금리를 결정합니까? 웃기는 소리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터무니없이 이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통화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국경을 넘어간다. 그러면 돈을 막 빼돌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범죄 단체들이 막 이렇게 그 불법적으로 이렇게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송금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안 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달러를 막 빼돌리면은 외환위기 터지잖아요. 달러 모자라 가지고 스테이블 달러 모자라 가지고 만약에 그거 다 방치하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파산이죠. 국가 파산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여기저기서 난장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참다 못 참아서 그런 이제 저런 보고서를 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끌고 있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늘어나면 중앙은행들도 그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 안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할 거예요. 그래서 FRB는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거고 유로는 유럽 중앙은행이 이미 발표했잖아요. 2029년부터가 이제 디지털 유로로 발행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시범 사업 도입을 해가지고 좀 하고 202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일본 은행도 이제 뭐 디지털 N 검토를 했지만 조금 아직 빠르다 어쩌다 했는데 지금 일부 이제 민간에서 스테이블 N 발행은 지금 허용을 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일본 은행도 그렇고 한국 은행도 지금 디지털 원 발행, 중국은 이제 디지털 위안을 이미 발행을 해서 지금 통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합니까? 그럼 법으로 딱 막 금했죠. 근데 다른 나라 이렇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이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문제는 이제 이거 언제 발행하느냐의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언제 발행하느냐. 그 안에 이제 이거 뭐 투전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 이제 조금 뭐 돈벌이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앙은행들이 이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면 자동뽕으로 없어질 거예요. 아니면은 규제를 해서 없애버릴 거예요. 중국처럼 없애버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그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너무 엉터리가 난무를 한다. 그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